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는 패티 선생님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매우 중요한데 그 국가 권력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행정부죠. 행정부인데 또 행정부의 대표는 선출을 통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수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의 동의, 즉 선출을 통해서 출연을 합니다. 즉 선출직 공무원인데 먼저 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공정한 선거. 선거 과정에서 대표자가 될 사람이 예를 들면 거대 자본의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받게 되면 이 대표자는 행정부에 입성한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은 시민은 사실상 거대 자본의 자의적인 지배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한 선거이다. 공정한 선거이다. 공정한 선거이다. 자,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자가 출연하는 과정은 매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출연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얼마든지 폭정 내지는 독재자 내지는 전체주의자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표자의 수장인 행정부의 수장인 선출직 공무원인 이 대표자 즉 대통령을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 기관인데 독립적이고 중립적 공적 기관인데 예를 들면 사법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이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선출직 대표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대표자를 물론 이 사법부에서 견제할 수 있지만 이 선출직 공무원인 대표자 이 대표를 포함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인 이 공적기관 공공기관 예를 들면 사법부와 같은 이러한 두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또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국가기관에서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그 임명직 공무원 예를 들면 사법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러한 권력기관은 이러한 두 권력기관은 도대체 누가 감시합니까?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통제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시민이다. 시민이다. 이렇게 예, 패티 선생님께서 견해를 제시합니다.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과 관련됩니다. 민중, people 혹은 인민이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통제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민중으로서 시민들은 선출직 대표와 그 대표를 견제하는 공적 기관의 활동, 즉 임명직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감시합니다. 그러한 감시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법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 기본적 자유로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연한 행정부의 선출직 공무원 내지는 우리가 입법부의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어쨌거나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연한 선출직 대표와 그러한 선출직 대표를 견제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적 기관 내지는 공공기관, 예를 들면 사법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국가 권력의 축에 대해서는 누가 감시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민이 한다. 시민이 한다. 시민이 한다. 시민이 한다. 시민이 이러한 작용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통해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을 하지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와 같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민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자, 그래서 제가 또 여쭙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민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행정부와 사법부라는 전문가 집단을 상대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패티 선생님께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견제와 감시 과정에서 시민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다면 시민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기본적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만약 시민이 행정 관료의 부당한 개입으로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옴부즈만, 즉 민원조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민원조사관은 외부의 전문가로서 쟁점과 관련한 혹은 민원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요. 민원조사관은 시민의 정당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시민이 임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고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설령 시민이 어떠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도움, 예를 들면 옴부즈만 같은 민원조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임명직 공무원의 국가 권력과 선출직 공무원의 국가 권력을 동시에 견제하고 잘 감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비지비로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견제와 감시, 정치 참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패티 선생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결국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군요. 시민들 개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려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의식이 깨어 있다면 공익을 해치는 기업을 제재하려는 국회의원을 오히려 더욱 지지하여 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공익을 지향하는 국회의원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 국회의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기업 스스로 우리가 국민이 공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결코 추구할 수 없을 거야. 없구나. 이렇게 자각을 합니다. 그 결과 기업은 공익보다 자신들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횡포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시민의 결국 패티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시민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시민은 어떠한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어떠한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냉철하게 살필 수 있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민이 그렇게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대표하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 같은 분도 시민이 깨어있는 눈을 항상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사익을 위한 정책보다는 시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받게 되면 기업도 거대 자본 역시 자신들이 어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구나. 결국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의 공익을 지향하는 그 시민의 이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 전체가 변화될 것이고 그 결과 비지배로서의 자유 이런 것이 더욱 온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제가 말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공익을 지향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려는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 정치 참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셈이군요. 그러한 정치 참여는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부는 특정 정당이나 기업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정부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정치적 정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치적 정의는 사회적 정의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사회의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강자의 자의적 지배를 경계하고 개선하겠지요. 자, 그러면 사회적 약자도 강자의 자의적 지배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할 수 있어요. 결국 시민의 정치 참여는 패티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이어지는 셈이군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패티 선생님의 견해를 조금 더 건설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잘 확보할 수 있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공익을 지향하라고 정부, 국가 권력기관을 부추기고 감시하면 국가 권력기관 역시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익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 공익을 지향하는 정책, 공익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적 정의란 무엇인가? 즉 정치적 정의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공익을 지향하게 되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즉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가 약자에게 강요되는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그러한 곳곳의 그러한 케이스 사례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대 자본이라는 경제적 권력에 공권력이 이 지배당하지 않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 즉 강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그 약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강자의 이 자의적 의지를 강요하여 비지배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곧 사회적 정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패티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세 측면으로 이루어진 중추적인 축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부라기보다는 우리가 국가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자, 그 중추적인 축은 바로 공정한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 그리고 독립적 권위를 지닌 공적 기관, 그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집약될 수 있어요. 이상의 세 축이 원만하게 작용할 때 정부는 비지배로서 자유를 지향하는 공적 이익을 지향하지요. 그 결과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자의적 지배라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삶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 시스템이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패티 선생님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 그리고 그 대표의 권력이 폭정, 독재, 전체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대표자의 권력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적 기관,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를 포함해서 독립적 권위를 지닌 공적 기관 두 축 모두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래서 통제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세 축이 온전히 잘 작동을 하면 강자의 자의적 의지가 약자에게 강요되는,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침해되는 그러한 나락, 즉 주인이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당당한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패티 선생님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히 사회적 약자는 강자의 자의적인 지배로 인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데 세 측면으로 구성된 중추적 축이라는 통제장치 덕분에 사회적 약자는 보호막을 확보할 수 있군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비굴하게 사회적 강자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리거나 두려움의 눈빛으로 강자를 직면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티 선생님의 견해처럼 공정한 선거,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 권력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이 두 축 모두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눈빛, 자,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은 결국은 비지배로서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설령 약자라 할지라도 강자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 강자를 두려움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노예 같은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패티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만약 세 측면의 축으로 이루어진 통제력이 국가 권력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능을 상실하면 사회적 약자는 강자의 자의적 지배에서 강자의 그 자의적 지배로 인해 비지배로서 자유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훼손되는 상황은 우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고용주는 노동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학대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비주류 계층인 소수자는 정부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복지 혜택을 받기는커녕 차별이나 늪에서 허우적대곤 합니다. 우리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지 않아 직면하게 되는 노예의 삶, 그것은 그냥 우려일 뿐인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지닌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심지어 학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인종 내지는 소수 문화를 가진 집단이라고 해서 주류로부터 소외되거나 차별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강자의 자의적 의지가 약자에게 강요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이러한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 독립적 권위를 지닌 공적 기관,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 통제 장치는 정치적 정의로 이어져요. 즉, 정부는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을 지향하게 됩니다. 즉, 정부는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혹은 기득권의 자의적 의지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지향합니다. 정치적 정의가 온전히 작동할 때 정부는 사회적 정의에 다가갈 수 있지요. 공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우리 패티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세 축을 통해서, 견제와 감시의 세 축을 통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보되면 더 이상 약자가 강자의 자의적 지배 상황에 놓이지 않는, 그 결과 정치적 정의가 마련되고, 정치적 정의가 마련되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강자의 자의적 의지로 인한 약자의 지배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약자를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사회적 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우리 패티 선생님께서 케이스를 들어주시는데, 자, 그래서 부모님이 실직하더라도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닥쳐온 질병에 직면하더라도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 정의가 마련되면 시민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시민의 정치 참여는 정부, 국가 권력의 부패와 남용을 감시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죠. 즉,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정치적 정의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아가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더욱 촉진하지요. 결국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적 정의, 사회적 정의는 상보적 관계에 있는 셈입니다. 자, 우리 시민의 정치 참여는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됩니다. 즉, 정치적 정의가 확보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강자의 자의적인 의지가 약자에게 강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이 마련이 됩니다. 즉, 사회 정의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가 잘 확보가 되면 시민은 강자의 권력을 눈치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그러한 강자의 눈치와 권력을 보지 않더라도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은
더욱더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정치적 정의가 확보되고, 정치적 정의가 확보되면 사회적 정의가 마련된다. 사회적 정의가 마련되면 다시 이것이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불꽃을 강화시킨다. 그 결과 다시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정치적 정의로 이어지고, 그 정치적 정의가 다시 사회적 정의로 이어지고, 사회적 정의가 확보된 결과 시민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세 연결고리가 사실은 이 선순환의 관계, 상보적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기본적 의식주를 마련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민이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선순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군요. 자, 그러니 패티 선생님께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시민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즉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비지배로서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은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낸 공론을 법을 통해 구체화합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온전히 확보하면 우리는 사회적 강자를 두려움의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그 강자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적 정의, 그리고 사회적 정의가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출현합니다. 자, 그래서 패티 선생님의 가장 큰 이 문제의식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어떻게 확보하는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즉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대표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선출직 대표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적기관, 중립적인 공적기관을 통해서 그 선출직 대표를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나아가서 이 선출직 대표와 그리고 선출직 대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공적기관 모두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이 세 축이 잘 작동을 하면 비지배로서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보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세 축 중에서 이 두 축을 모두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셈이지요. 즉 시민의 정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온전히 확보되면 정치적 정의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사회적 정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는 다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고, 그 결과 정치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는 더욱더 온전히 이렇게 마련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구체화하고 그 토대를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그 법이라는 공적 간섭,
공적 간섭을 통해서 어, 국가 시스템을 작동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민은 공적 간섭을 통해서 어, 서로와 개인과 공적 기관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패티 선생님께서 결국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법을 통해 그 안정성이 확보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법을 구성하는 과정에 시민 혹은 인민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민은 법이라는 공적 장치를 통해 간섭을 받습니다. 공적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지배로서 자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지요. 즉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셈이지요.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보된다는 것은 시민의 자율성이 실현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라는 공동체주의의 이상과 자율성의 실현이라는 자유주의 이상 사이의 조화를 지향하게 되는 셈이지요. 자, 여기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나? 자, 우리 보통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공동체의 목적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간과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거든요. 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공동체의 목적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 공동체주의 사이에는 뭔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갈등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개인의 이 사적인 자유로운 삶보다는 그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 관계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긴장 관계가 도저히 해소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패티스의 이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이것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조화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이 토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공동체주의는 어,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공동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민의 참여, 정치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공동체의 목적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사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는 어떠한 접점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신로마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통해서는 이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즉, 신로마 공화주의, 즉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는 계속 제가 강조해 드렸듯이, 그리고 패티 선생님께서 강조하였듯이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치 참여를. 이 정치 참여는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할수록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결국 시민은 무엇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비지배로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확보한 결과 개인의 자율성, 시민의 자율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더욱더 온전히 확보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상 이 시민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확보되어 시민 개인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이 접점이 마련된다. 즉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조화가 가능한 그러한 이 이론적 토대를 우리 신로마 공화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패티스의 입장이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결국 패티스 선생님이 지지하시는 신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로서 자유라는 개인성과 정치적 참여라는 공동선 사이의 조화를 지향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적 공화주의와 차별화될 수 있겠습니까?